자, 176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페라는 당시 그 5년 전에 오페라를 거의 즐기지 않던 12분을 이 오페라에 모시고 나서 이 12분이 그 오페라를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12분 중에 11명은 유럽에 우리가 오페라 여행을 가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8월 달에 유럽의 한 4개 도시를 돌면서 오페라 구경을 했었죠. 제가 그 진작 소개를 해드려야 될 작품인데 실제 그동안 사실 영상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다가 최근에야 이제 그 영상을 구해서 이제야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작품이 뭐냐 그러면 일트로바토레입니다. 베르디 작품이고 특히 이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2015년 공연 작품이고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씨가 말리코 역을 맡았던 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일트로바토레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일트로바토레 자체를 좋아합니다만 그 일트로바토레 중에서도 이 작품을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연출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캐스팅이 거의 어벤져급이다. 실제 이 오페라 작품을 소개하는 그 비디오 영상에서 뉴욕 매트 측에서도 뭐 일트로바토레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캐스팅이다 뭐 그런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캐스팅입니다. 자, 우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데이비드 맥비켓 경의 연출입니다. 뭐 제가 한두 작품을 소개한 건 아니죠.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오페라 작품 중에서 그 연출가는 뭐 단연 맥비커 경의 비율이 높습니다. 연출가 맥비커 경이 이끄는 그 캐스팅을 보면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씨, 그리고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에다가 드미트리 호보로스톱스키라고 이 러시아 이 바리톤인데 뭐 이분은 뭐 아시는 분이 많죠. 실제로 제가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바리톤 루나 백작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일트로바토의 아주 체나 역이라 그러면 뭐 거의 일감으로 꼽는 그런 분이죠. 돌로라 자직,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이 네 분이 지금 데이비드 맥비커와 함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출연진은 뭐 거의 어벤져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용훈 씨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탓도 있지만 뭐 대단한 테너입니다. 실제 제가 바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21, 22 시즌에 그 트란도트에 지금 이용훈 씨하고 안나 네트레코가 다시 이렇게 커플로 나옵니다. 트란도트 공주역과 칼리프 왕자 역으로 지금 다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캐스팅은 안나 네트레코의 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안나 네트레코급의 성악가 같으면은 자신의 상대역을 아마 고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텐데 2015년에 이제 이용훈 씨하고 같이 공연을 했던 안나 네트레코가 이 2021-22 시즌의 트란도트에서는 남편인 유시플 제끼고 그냥 이용훈 씨를 픽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호흡도 잘 맞고 또 실력이 있다는 그 증거기도 하겠죠. 안나 네트레코는 제가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안나 네트레코가 부르는 한 네다섯 곡의 걸출한 아리아를 들으면서 사실 2015년 그 당시 이제 안나 네트레코가 살이 좀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2009년에 출산을 하고 나서 또 실제 벨칸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을 찌웠다는 얘기도 했었죠. 인터뷰에서. 2015년엔 거의 그 이 성악이 안나 네트레코의 성악이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참 대단한 그 성악을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나은 레오노라가 과연 현대 그 오페라 시장에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안나 네트레코의 그 성악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얘기는 이제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가 이 작품 2015년을 하고 나서 사실 오페라의 정식역으로는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뒤에 갈라쇼나 뭐 이 콘서트에는 나온 것 같은데 정식 오페라에서는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7년에 뇌종양으로 사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돌로라 자직, 아주 체나의 돌로라 자직은 2018년 뉴욕 매트 무대에서 이제 영원히 은퇴를 하죠. 이 두 분은 지금 사실 이제 앞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이용훈 씨와 안나 네트레코는 뭐 앞으로 자주 저희들이 접할 수 있지만 이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무대에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돌로라 자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2년생이니까 뭐 원래 우리 나이로 거의 뭐 한 70 정도 된 겁니다. 미국인데 이분은 이제 베르디 쪽의 메조소프라노를 전문성이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이 아주체나 일트로바토의 아주체나 역도 뭐 대단하지만 이분이 또 아이다의 그 암네리스 공주 역에 또 아주 출중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계시죠. 베르디 작품입니다, 둘 다. 1988년부터 2018년 동안 그 30년 동안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이 아주체나 그러니까 일트로바토의 아주체나 역에 세 가지 프로덕션의 역할을 수행을 했으니까 뭐 출연 수로 따지면 100번이 넘겠죠. 그러니까 100번이 넘는 아주체나 역만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일트로바토의 아주체나 역을 할 때 그 말리코 역은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1988년. 여기 보면 2018년 은퇴할 때 그 피터 갤브가 이제 이분이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이제 경영자시죠. 우리로 치면 단장 뭐 이 대표이사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실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부임을 하고 나서 뉴욕 메트로폴리탄이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뭐 이렇게 기념품을 이렇게 증정하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 아주체나 역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때 이제 또 그 데이비드 맥비켜 연출에 이제 그 일트로바토의 공연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기념품을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기념 메달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1988년 파바로티와 공연할 때 일트로바토에. 그러니까 이분이 52년생이니까 이때는 이제 거의 30대 중후반 아주 젊었을 때죠. 그 2015년은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은 이용훈 씨와 같이 공연할 때니까 이때는 뭐 거의 한 이제 65세를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위키피디아에서 직접 한 얘기는 아니겠죠. 누가 한 얘기를 이제 옮긴 것 같은데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누가 평가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음에 이제 그 라틴 포스트라는 그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그 아주체나에 대한 그녀의 해석은 거의 의심할 것 없이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최고다. 그리고 그 역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아주 극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체나 역에 대한 이 돌로라 자직의 그 해석, 연기, 또 노래 같은 경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건 틀림없나 봐요. 이 돌로라 자직입니다. 현재는 뭐 지금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 돌로라 자직이 1988년 그 파바로티하고 공연할 때 그 노래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Non son tuo figlio, e chi son io? Di dunque? Sei mio figlio! Eppure dicesti, O forse che vuoi? Ora il pensiero sua faccia progecosa, lo spirito viene proprio con le sue parole sul mio labbro. potrei negarlo. A me si vive ancora non corra di pagliati campi di belia, poi spento fama di disse, ad orbi sepoltura non la sì. La gente naviga non riscoprì, la sera ancora l'aspetto. 자, 뭐 화면 상태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알 수 있죠. 실력이.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젊은 상태에서 이제 노인네 분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이제 느낌이 좀 틀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미트리 후보로스톱스키, 러시아 바리톤입니다. 62년에 태어나가지고 2017년 4년 전에 이제 뇌종양으로 죽었죠. 그 현존하는 세계 3대 바리톤이라고 칭송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뭐 3대 바리톤이다, 뭐 4대 바리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바리톤 중에서 3명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꼽히는 정도의 대단하신 분이죠. 같이 꼽힌 그 3대 바리톤은 이제 영국의 브린터펠, 토마스 햄슨, 미국 바리톤, 우리가 라트라비아타의 그 조르지오 제르몽 역으로 아버지 제르몽 역으로 이제 나왔던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세계 3대 바리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드미트리는 이 음발에 이렇게 키가 193이나 되는 굉장히 멋진 그런 남성입니다. 뭐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1989년에 이제 BBC 방송, 영국이죠. 영국 방송에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컴피티션에서 이 브린터펠은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요. 브린터펠이 누구나 다 우승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던 그런 컴피티션에서 브린터펠을 꺾고 이제 우승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6월에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에 지금 이 작품에 출연을 한 거죠. 이 작품이 2015년 10월 3일 날 공연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나서 지금 출연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참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상태에서 지금 이 작품에 출연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페라에 대한 열정이나 그 애정은 뭐 미뤄 짐작이 가능하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한 2년 1개월 뒤에 이 공연을 끝으로 2년 1개월 뒤에 2017년 11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고요. 화장을 한 뒤에 이제 자기 고향인 러시아에 그렇게 안장이 됐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운구 모습입니다. 슬픈 얘기죠. 자, 이분이 이제 2017년 5월 7일이면 이제 사망하기 6개월 전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이제 신규 그 링컨 센터 건물 50주년 이제 기념 갈라쇼에서 깜짝 놀랄 출연을 하죠. 보시면 알지만 참 안타까울 정도로 병색이 완연하고 실제 성악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의 그 힘들이 사실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병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일 게 틀림없거든요. 얼굴 보면 이제 병색이 완연하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무튼 이 작품은 이제 그 리골레토에서 이 체프라노 백작 일당한테 이제 쏘가가지고 사랑하는 딸 질다를 이제 보쌈을 당하죠. 그 다음날 아침 당연히 이제 그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qual prezzo vendesta il mio bene. A faiola per l'oro scogliere, mia Dio annagabil tesoro, la vendete o se voi disarmata, questo ver meglio fora cruenta.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한 달 뒤에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이라고,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짤츠부르크하고 이제 비엔나 그 중간쯤에 있는 아주 또 멋진 그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라페네크 성이라고. 거기서 이제 매년 하는 썸머 페스티벌에 이제 그 초대돼 가지고 그 돈조반니, 모차르트의 돈조반니의 그 체틀리나 역이라고, 그 돈조반니가 그런 바람둥이 행각을 하다가 그 자기 성내에 있는 시골 여성이 결혼식을 막 마친 신부를 유혹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듀엣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다 가리프리나와 같이 부르는 겁니다. Ci darei la mano, la vedi dai di sì. Vedi, non è lontano, partiam ben mio da qui. Vorrei e non vorrei, mi trema un poco il cor. Felice sarei, ma può burlarmi ancor, ma può burlarmi ancor.
이때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병색이 완연하죠.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한 4, 5개월 뒤에 이제 죽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자, 이 베르디의 이제 이 오페라를 보면은 이 사실 우리가 이제 베르디 3대 작품이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가 지금 거의 2년 사이에 이렇게 됐고, 일 트로바토레는 또 그 세 작품 중에서 중간에 뭐 가장 뭐 이 감히 이렇게 농익을 때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일 트로바토레는 사실 그 일부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약간 퇴보한 오페라다, 시대에 약간 역행하는 오페라다, 뭐 이런 평을 듣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일 트로바토레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시대 도니체티나 이 벨리니, 이 로시니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벨칸토 오페라가 이제 서서히 이제 사그러들면서 새로운 패턴의 오페라가 익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베르디가 만든 가장 벨칸토스러운 오페라거든요.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사실 뭐 저는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뭐 또 실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 트로바토레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치타티브를 제한 모든 아리아가 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일 트로바토레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일이라는 건 이제 이탈리아어로 남성형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뭐 더 정도인데 이제 이탈리아어는 이 성별이 있죠. 이 트로바토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중세 시대의 음유시인입니다. 이 기사이면서, 기사라는 건 이제 싸움을 하는 장수인데 기사이면서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류트라는 악기를 들고 이제 시를 읊고 하는 뭐 그런 풍류를 즐겼나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음유시인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뭐 어떤 소식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했답니다. 그 악기가 이제 밑에 기타처럼 생긴 그런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시나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타노이즈에서도 나오죠. 타노이즈도 실제 거기서 이제 음악 경연대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니른베르크의 명가스에 보면 발터도 뭐 기사인데 음유시인입니다. 트로바토레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 쪽은 좀 달랐겠지만, 그러니까 이 음유시인은 이제 귀족과 농민 사이의 메신저 역할도 했고, 그러니까 농민이 모르는 어떤 소식들, 이게 이제 장원 제도라는 거는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성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경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봉토에서 이제 농사만 짓다 보면 외부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트로바토레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식도 전해주고 하니까 농민들한테 꽤 인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 트로바토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고 했던 뭐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트로바토레는 이제 음유시인입니다. 말리코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거죠. 자,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는 이제 그 로마 아폴로 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벨칸토로 회귀가 된 가장 뭐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마가 당시 그 밀라노나 뭐 이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거였기 때문에 뭐 이 벨칸토를 상대적으로 더 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그 대본가가 살바토레 캄마라노인데, 뭐 이분의 이 대본은 보면은 뭐 거의 시입니다, 시. 그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언어들을 많이 썼고요. 레오노라가 부르는 이제 사부에 부르는 아리아 중에서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하는 뭐 이런 아리아가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가사도 보면은 이 나의 사랑이 장밋빛 날개를 타고 바람에 실려가지고 말리코한테 나의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나의 근심은 전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주 멋진 가사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저는 이게 벨칸토스럽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배경은 이제 그 15세기 초에 그 피레네 산맥의 남부, 우리가 피레네가 이제 지금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국경 정도입니다. 피레네 산맥이 빨간선이 피레네 산맥인데, 남부니까 이 바스카야와 이제 아라곤 공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그 카탈루나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탈루나 지방과 카탈루나
북부지방 쪽 일부가 아라곤 그 공작이 세운 그 나라였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사실 이제 그 오페라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사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른 게 이제 사막이 아니고 사부로 이렇게 특별하게 구성이 돼 있고 각 부는 또 부제 제목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다른 오페라와 달리 이제 약간 특색이 있는 거죠. 뭐 부나 막이나 뭐 어떤 그게 차이가 있냐 그걸 물으신다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막 수준의 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장 벨칸토의 마지막 작품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베르디 작품 중에서 가장 벨칸토 풍을 많이 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상당수의 많은 아리아가 이제 그 이중 아리아, 카바티나 카발레타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돼 있고 음악 중에는 이제 레오노라가 부르는 아리아 중에서 이제 삼중 아리아도 등장합니다. 카바티나와 카발레타 중간에 미제레레라는 아주 짧은 이제 그 아리아가 한 곡이 삽입되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벨칸토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그런 오페라죠. 자, 주요 아리아를 보면 이제 네오노라의 아리아, 뭐 일부에 나오는 고요하고 조용한 밤에 이 카바티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카바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노래 외에 또 이 카발레타가 연이어 이어지는데 그 음악도 뭐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뭐 어떻게 제가 적다 보니까 그 네오노라의 뭐 아리아를 뭐 네 곡씩 이렇게 적을 수 없어 제가 두 곡만 적었는데 카바티나 두 곡만 적었는데 뭐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 트로바토레에서 나오는 모든 아리아는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오페라는 잘 몰라도 일 트로바토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리아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음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따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제 그 CD를 자주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리코의 아리아는 이거는 뭐 거의 듀엣에 가까운 아리아.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유명한 두 개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입니다. 그대는 나의 사랑하면서 이제 레오노라한테 내가 당신을 떠나는 것은 이별이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의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전령이 와서 엄마가 지금 적군한테 잡혀갔다 그러니까 바로 바뀌어서 저 타오르는 불꽃을 보라는 이제 카발레타를 부르죠. 그것도 가사는 또 보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연인이기 전에 한 여인의 아들이다. 뭐 그러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구하러 가야겠다. 뭐 이런 가사가 아주 상반된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의 가사가 상반된 그런 두 곡을 부르죠. 아주 유명한 곡들입니다. 이제 아주체나의 거의 뭐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불꽃은 타오르고 거의 광적인 수준에서 정신이 나간 수준에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그리고 루나 백작이 부르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바리톤 아리아 그대의 미소는 아름답고 뭐 그리고 이제 이 합창으로는 이제 뭐 너무도 유명한 대장간의 합창 버금가는 병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사실 고른다는 게 의미는 없지만 뭐 전부 다 아름답습니다. 굳이 고르라면 뭐 이렇게 서너 곡 고른다는 얘기죠. 자, 등장인물을 보면은 그 아라곤의 선대 백작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점쟁이 집시가 둘째 아들을 앞에서 이제 이상한 수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 집시는 이제 마녀로 이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뭐 억울하겠죠. 뭐 집시가 마녀로 이렇게 오해를 받았겠죠. 실제 마녀가 있었던 건 아닐 거고. 근데 이 점쟁이 집시의 이제 딸이 이제 바로 아주체나입니다. 딸이 지금 어머니가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체나가 이 둘째 아들을 납치를 합니다. 둘째 아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불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집어 던지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이 백작의 둘째 아들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불구덩이에 들어간 애는 누구냐 그러면 이 아주체나의 아들입니다. 뭐 이건 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주체나는 엄마는 죽고 아들은 자기가 불에다 던져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뭐 이상이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백작의 이제 둘째 아들은 죽이질 못하고 이제 무슨 목적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주체나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백작의 둘째 아들이 이제 버젓이 살아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깊어져 갖고 진짜 아들처럼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키워서 결국 복수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제 뭐 계속 키웠다는 그런 뭐 의심도 있고 한데 사실 둘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결국 이 정신 나간 늙은이는 오락가락하면서 그 사랑과 그 정화의 사이에서 계속 그 말리코를 두고 갈등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결국 성장해갖고 아라곤 공국의 이제 지휘관이 되죠. 루나 백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주체나의 아들로서 이 반군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전을 하면서 이제 두 팀이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전쟁의 배경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아라곤의 이제 공작 부인을 모시는 시녀는 이제 제가 귀족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레오노라가 무술 경기대에서 우승한 무명의 기사한테 상을 주면서 말리코를 처음 대하고 나서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물론 이제 말리코인 걸 나중에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사랑에 빠진 레오노라와 말리코는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고 말리코는 밤마다 성 앞에 와서 이제 그 류트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고 레오노라는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사투고 뭐 그런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이제 루나 백작이 레오노라를 무지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 사람은 이제 실제로 뭐 그 두 사람은 모르지만 루나 백작과 말리코는 형제죠. 이 여인 하나를 두고 이제 형제 둘이 이제 지금 삼각관계에 놓인 뭐 엄청나게 슬픈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된 겁니다. 자, 루나 백작의 부하인 이제 페란도, 말리코의 부하인 루이스가 나오고 레오노라의 이제 하녀 이네즈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오페라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레오노라는 말리코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죠. 루나 백작한테 몸을 바친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 말리코를 구출해 내면서 자기는 이제 독약을 먹고 루나 백작은 그 상황에서 이제 말리코와 아주체나를 죽이죠. 자기 손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고 아주체나는 죽으면서 결국 루나 백작이 자기 스스로 동생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갚았다는 그런 마지막 멘트를 합니다. 결국 루나 백작 혼자서 이제 살아남게 된 그런 오페라입니다. 연출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비드 맥비커 경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연출가입니다. 지휘는 우리가 자주 배웠죠. 마르코 아밀리아토 이탈리아 지휘자죠. 자, 1부는 이제 결투입니다. 뭐 1장에는 이제 루나 백작성의 성문 앞에 루나 백작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이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페란도라는 이제 장수죠. 페란도라는 장수가 루나 백작 집안에 얽힌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페란도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페란도의 아리아는 뭐 물론 아리아로도 멋집니다만은 이 그 일트로바토레 극의 전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이 아리아 한 곡에다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 아리아를 가지고 부하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길지만 제가 다 한번 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Scuderia
자, 여기까지고요. 1부 2장부터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